서울의 심장부, 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 개발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가장 먼저 국제업무지구부터 생각나실 텐데요. 이곳 개발이 본격화되면 정말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용산은 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특별계획구역과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서 함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용산 전자상가도 용산 메타밸리라는 멋진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에요. 10년 후에는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는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현재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전자상가, 전면 1구역, 신용산 북측 2구역, 신용산 북측 1구역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 뒤편 49만 5천 제곱미터, 약 15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예요. 서울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를 살펴보면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72%, 국토교통부 23%, 한국전력공사 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소유 땅이라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2013년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후 무려 11년 만인 2024년 11월 서울시는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살펴보면 2025년 기반시설 착공을 하여 2028년 말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 후 개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지 분양을 위해 서울시와 코레일, SH공사가 2025년 11월에 분양 홍보관을 세울 예정이고 203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국제업무존, 그리고 업무지원존, 업무복합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제업무존은 정말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최대 용적률이 1700%까지 허용되어서 10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 시내에서도 보기 드문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섰고요. 제1호흡 필지를 공급하다 복합 개발을 진행하는데 2031년까지 지하에는 변전소 2개소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업무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변전소 부지도 새롭게 활용이 되는데 이 땅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서 도로와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주거 환경도 대폭 개선되는데요. 지구 내부와 외부를 합쳐서 총 1만 3천 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는 이 지역이 단순히 업무 공간이 아닌 혁신 도시로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용산 전자상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일단 건물 규모부터 압도적입니다. 용적률을 1000% 이상으로 허용하고 높이는 100m에서 120m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뛰어나고 녹지 공간을 잘 확보하면 기준 높이도 유연하게 완화해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무실만 짓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발 지역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반드시 AI나 ICT 같은 신산업 용도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도 함께 만들어서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가까운 직주 혼합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주거시설 중 일부는 창업지원주택으로 특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전자상가 일대에서 가장 먼저 건축된 건물은 드래곤시티 호텔인데요. 용산 터미널 상가 부지에 2017년 건축된 건물입니다.
전재상가를 허물고 가장 먼저 건축이 될 건물은 낮은 12, 13동인데요. 지하 8층에서 지상 27층의 규모이며 연면적은 약 22,210평으로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지어집니다. 서부 T&D가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2년 D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설계 공모에 당선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을 보니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전자상가의 건물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대부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자체 개발 방식이죠. 오피스 빌딩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거복합 개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조합원으로서 개발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원효상가와 선인상가는 개인이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원효상가는 약 130인, 선인상가는 약 1,300인이 소유하고 있죠. 원효상가는 매물이 잘 없고 선인상가는 현재 대지지분 1.2평당 3억의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조감도 규모를 봐서는 약 500에서 600세대 정도 되는 주상복합 건물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분이 작은 상가는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될 가능성도 보이니 추후 조합원 분양권을 목표로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충분한 상담 후 대지 지분이 큰 상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장점이라면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되고 추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단점이라면 이제 개발 초입 단계라서 장기간 많은 현금이 묶일 수 있고 1,300명이라는 조합원의 수는 재건축의 큰 걸림돌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라면 그냥 앞으로 분양되는 용산 아파트에 청약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과 신용산 북측 1, 2구역을 살펴볼게요. 전면 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에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으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ENC가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21,750평, 건물의 규모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 총 12개 동으로 아파트 777세대,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로 지어집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니 이제 건축계획 수립, 교통용량 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관리처분 인가가 목표입니다. 신용산 북측 2구역은 2020년 12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3개 동 규모이며 아파트 34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현대 DH이며 조합원 수는 약 110명으로 일반 분양분은 약 200여 가구 예상되네요. 현재 2025년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신용산 북측 1구역은 2023년 12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하 7층에서 지상 38층 2개 동 규모이며 아파트 324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106명으로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분이 약 200여 가구 예상되네요. 25년 1월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했고 25년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자, 개발 계획을 알았으니 투자 계획도 알아봐야겠죠. 현재 재개발 매물은 귀한 편이고 매물 시세는 전면 1구역은 대지면적 평당 2억 원대, 신용산 북측 2구역은 평당 1억 3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1구역이 입지적으로 더 뛰어나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시세를 리드하고 있어요. 강 건너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대지 면적 평당 2억 원이 넘으니 단순 비교했을 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참고했으며 용산은 조정지역이고 최근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대출이 최대 6억 원밖에 되지 않아 현금 투입 금액대가 다소 높아 진입 장벽이 있어 보이지만 재개발 절차가 진행될수록 호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 예상됩니다. 재개발 부동산 매수 시에는 권리가액, 프리미엄, 추가 분담금 등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으니 매수 전 반드시 충분한 상담 후 매수하시길 바라요.
용산 일대는 개발 호재가 많아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실거주 의무 등 제한 사항도 고려해야 되겠죠. 재개발은 언제나 장기 투자 계획을 잡으셔야 되며 현금이 오랫동안 묶이는 만큼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개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5년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토지를 민간 시행사에 분양하면 2028년쯤 분양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상가는 단기적 개발 재건축으로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분양 소식을 빠르면 2026년에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과 신용산 북측 재개발 구역은 지금도 재개발 투자가 가능하고 현금을 넉넉히 보유 중이라면 무조건 빠를수록 좋아요. 국제업무지구든 전자상가든 정비창 재개발이든 분양 소식이 있다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청약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